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치과를 다녀와서 좀 치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게 시세가 끝난 하락인지 아니면 단순 조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단기 조정이다라고 제 개인적인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왜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은 제가 여기서부터 3월달 이렇게 우진엔텍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서 저는 단기간에 이렇게 2배 상승 이상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 한 3월달에 여기에서 해드려 가지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라 그래가지고 여기 2배 수익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저는 다음 주 특징주 해서 여기서도 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거 관심 가지라고. 그래서 단기간에 2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끝났을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원전이 하락한 요인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 왜 급등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원의 납품 소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 원전 SMR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아예 납품이 안 됐다라고 무산이 됐다라는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 풍문에 50조 원 원자료의 이거에 대한 풍문을 또 다시 얘기를 한다라 그럽니다. 한 달 뒤인가요? 해가지고 다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된 바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였다라고 확정이 되면은요, 여기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차트는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요 위에서 놀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2만원에서 19,000원 사이 혹시라도 내려오면 이거는 땡큐하고 잡아줘야 될 이렇게 갭을 매기로 2만원 이하서부터 여기 18,000원이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면요. 요거는 땡큐하고 잡아야 될 자리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였으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내려왔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세력들이 지금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바보일까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오늘 대량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력은 안 빠졌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캔들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원전은 아직 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뉴스 때문에 눌린다라면 이거는 정말 천근 같은 기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천근 같은 기회다 라고 표현을 하는 적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도 코스모스
화학, 코스모 화학도 천금 같은 기회라고 제가 2만원대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큰 수익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요거 관심 가져라 그랬고요. 요거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천금 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도 또 여기에서 7만원대였죠.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은 천금 같은 기회다. 이거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기회인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런 자리는 기회다. 제가 현대차도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는 기회다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혹시라도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얘의 상승 모멘텀이 끝났냐?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직 기다리는 상승 모멘텀이 있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기회고요.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저는 꽤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상승 모멘텀이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갈 확률이 있고 혹시라도 이런 자리 오면은 저는 땡큐라는 기회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 단타 대응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에 요거는 매수 타점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뭐 5일선 근처 매수 타점을 급등하고 눌림목 타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부터 아마 여기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슈어 서포트를 보면은 자 보세요. 슈어 서포트 테크가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얘도 원전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원전이 끝났다라 그러면 얘 이렇게 안 오릅니다. 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거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요거를 또 이게가 이제 기준이 되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억대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관심을 가져라. 뭐 한 3억 한 종목에 한 3억 이상 2억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는 다시 한번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우진엔테 얘가 주도 대장주라고 행동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만약에 얘가 오늘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끝났을 거예요. 4만원도 이탈을 하고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켜준 이유는 얘는 아직 한 번 더 갈 차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진엔텍도 제 개인적인 지금은 단기 단타만 하시는 영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일 단타만 하실 분들만 지금 하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요 박스권 밑으로는 안 떨어질 확률이 꽤 있다. 확률적으로 이 위에서 놀 확률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제가 밀었던 게 BHI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는 이런 만원짜리 내려오면 다시 한번 요 만원부터는 땡큐하고 잡아야 되는 자리다. 여기 11선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해보세요.
11선부터. 그러면 얘 한 번 더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수급이 어떻게 됐나요? 수급이 개인만 좀 사고 있네요. 개인이 좀 털려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한번 흔들었다가 가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우리 기술이죠. 우리 기술. 얘도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쌌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온다. 얘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얘가 단기간 이렇게 한번 쐈다가 다시 한번 여기 차트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되돌림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술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요 근처 여기 2,000원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물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깰 수도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런 자리 혹시 내려오면 기회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대신 벌어진 정배열에서는 단기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회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떤 분이 뭐 유일 로보틱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했다가 정확했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라 그래서 또 여기에서 한번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분봉상에서는 이탈을 했겠지만 일봉상으로는 딱 종가를 살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살린다라는 이런 의미의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쐈죠. 아무튼 요거 수익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를 지금 기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 종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매매를 하실 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센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요런 자리 내려오면은 한번 단기 대응에 대한 차트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셔야 된다. 요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지금 SK 자회사인가요? 어디에서 얘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제가 큰 수익 드렸던 종목이죠. 얘는 삼성에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서 대세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UL 로보틱스는 여기를 깼다라는 거는 이 상한가 간 흐름을 깼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상승 파동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캔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봉을 보세요. 얘가 갈 것 같으면은요,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지지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는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다 그냥 내려 꽂은 거는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어딘가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혹시라도 단기 대응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봤죠? 이렇게 했다가 지지하는 흐름 나오더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또 이렇게 역시나 흐름을 아랫방향으로 이 박스권에서 아랫방향으로 이탈을 했다는 거는 요 단기 대응하시는 데선 요런 데에서 이제 전략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는 여기 판단에 따라서 틀린 거죠. 세력들은 알지만
세력들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개미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에 요렇게 나온다라 그러면 한번 요런 3만원 라운드 피겨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 하고요. 도전해 볼 만한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단기 대응 못 하시면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가 완전히 끝났냐? SK 그 자회사 어디죠? 투자를 유치를 한 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특징조 해가지고 윌 로보틱스 SK 온 자회사 대상으로 이렇게 3자 유상증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이 기업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라서 아마도 유상증자를 했겠죠. 그러면은 얘는 혹시라도 이런 자리 다시 내려오면은 한번 중기 타점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유상증자 한 이후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한번은 이렇게 위로 쏠아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로봇주들이 한번 움직일 타이밍에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주 중에서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 저는 이삭 엔지니어링 수익 드렸죠. 이삭 엔지니어링 얘처럼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 이 위에서 놀아야지 그나마 조금 관심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끝났나요? 일단은 아직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은 저는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드리네. 여기에서 또 여기서부터 해드렸고요. 얘 세력주더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또 분석해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삭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내려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기회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하락이 아니라 단순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